안녕하세요. 유라TV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들 추천을 해주셨어요. 에크하르트 톨레,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저자, 에리카 종, 날개가 두렵다의 저자 등이 이 책을 추천을 했고요. 내 삶을 바꾸는 경이로운 힘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고 생각에 대한 믿음이 모든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에서 해방되어 완전한 자유와 평화에 이르는 단순하면서 경이로운 작업, The Work라는 것을 창안을 했어요. 이 작업은 4가지 질문과 뒤바꾸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단한 질문으로 이 족쇄를 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어떤 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혹시 내가 항상 내 삶에 불만이 있고 뭔가 힘든 점이 있고 뭐가 안 풀리고 답답하고 하신 분은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아요. 저도 이 4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정말 내 삶이 경이롭게 바뀌었어요. 약간 정신적인 거, 생각?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더 날씬해야 해. 더 예뻐야 해. 더 성공해야 해. 이런 생각들은 현실이 실제 있는 그대로와 다르기를 바라는 방식들입니다. 이 말들이 우울하게 들리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스트레스는 지금 있는 현실과 다투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뭐 해야 해 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의 일에 머물기. 나는 온 우주에서 3가지 일만 봅니다. 나의 일, 남의 일, 신의 일. 신은 현실을 뜻합니다. 현실의 일, 이걸 뜻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은 대부분 마음에서 자기의 일을 벗어나 다른 곳에 살기 때문입니다. 너는 직장을 구해야 해. 네가 행복하길 원해. 너는 시간에 맞춰 와야 해. 너는 건강해야 해. 라고 생각할 때 나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지진, 홍수, 전쟁, 혹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다면 나는 신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남의 일이나 신의 일에 간섭할 때는 분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요,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는 건강해야 해, 감기에 걸리면 안 돼, 공부를 잘해야 해, 남편은 돈을 더 벌어와야 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자꾸 남의 일에 간섭하면 우리는 분리가 일어나고 고통스러워진다는 거죠. 국가가 이렇게 해줘야 돼, 정부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신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는 거죠. 현실의 일에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일에 머물기라고 꼭지 제목에 써 있어요. 진실하지 않은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을 이해하면 당신은 그 생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생각이 있기 전에는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고통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남이 나를 비난할까봐 나아가지 못하고 부끄럽다라는 말 자체가 누가 나를 비난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가 시도하지 않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일단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근데 그 생각이 항상 고통스럽죠. 나는 너무 부끄러운데 이거 남이 알면은 손가락질할 것 같은데 항상 그런 마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생각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거죠. 현실이 아닙니다. 자, 뒤바꿔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작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책에서는. 나는 폴이 싫다. 왜냐하면 그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문장을 뒤바꾸면 나는 폴이 싫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폴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바꿀 수 있어요. 자, 여기보다 더 진실할 수 있는 문장을 또 바꿔볼게요.
또 하나의 뒤바꾸기. 폴이란 단어를 나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싫다. 왜냐하면 나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자기의 일을 벗어나 폴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당신은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그가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믿을 때 당신은 자기의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나요? 자, 이렇게 뒤바꾸기를 계속하면서 진실된 문장을 들여다보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싫어하는 그 부분은 내 안에서 나를 싫어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뚱뚱한 걸 되게 싫어해요. 제가 뚱뚱한 거랑 막 많이 먹는 거에 혐오가 좀 있었어요.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뚱뚱해지고, 왜냐면 제가 그런 걸 너무, 저의 그런 걸 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먹고 그런 사람을 보면 되게 혐오감을 느꼈어요. 왜 저러지? 근데 그게 사실은 다 내가 싫은 거예요. 나는 뚱뚱한 사람이 잘 먹는 게 싫다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 먹는 게 싫다. 왜? 내가 뚱뚱한 게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뒤바꾸면서 사실은 다 내 안에 있다는 거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뒤바꿔 보세요. 뒤바꾸기는 원래 문장을 바꿔 쓰는 것입니다. 먼저 그 문장이 마치 자신에 대해 쓰인 것처럼 바꿔 씁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폴이나 메리 대신 나를 넣으세요. 예를 들면 폴은 내게 친절해야 한다 는 문장은 나는 내게 친절해야 한다. 나는 폴에게 친절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들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고통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내 건데 남 탓을 자꾸 하는 거죠.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정적인 생각, 느낌, 태도를 남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나는 아들이 내게 전화하기를 원한다. 나는 그 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를 초대하기를 원한다. 는 생각이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내게 전화를 하고 자꾸 초대하기를 원한대요. 약간 시어머니 같은 느낌이 들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떨까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 편하게 즐기며 살 수 있겠죠. 케이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들과 사이도 좋아지고 거리감이 없어지겠죠. 아들이 당신을 초대하든 안 하든 아들과 여기에서 가슴 속에서 친해지세요. 첫 번째 문장을 뒤바꿔 보세요. 나는 나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난다. 왜냐하면 나는 내게 연락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 전에는 아들이 전화를 안 하고 아들이 연락을 안 해서 화가 났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 때문에 슬프고 화가 난 거였고 내가 내게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놓아버리면 마음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죠. 남을 계속 신경 쓰는 거. 남이 왜 연락을 안 하지? 남은 뭐 하지? 아들은 뭐 하지? 이렇게 하루 종일 나를 들여다보지 않고 남을 들여다보니까 스트레스 받고 고통받는 거죠. 아들, 남 끊어버리고 나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계속 이 책에서 시키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무엇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당신의 마음은 자기의 일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감과 외로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는 누구의 일인가? 그거는 나의 일이죠. 내가 TV를 많이 보는 것은 나의 일입니다. 폴이 텔레비전을 얼마나 많이 보는가는 누구의 일인가? 그거는 폴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TV를 보는 것 뿐이에요. 나도 그냥 내가 TV를 보는 것 뿐이에요. 그걸 들여다보면서 폴이 텔레비전을 보네. 공부를 해야 되는데 TV를 너무 많이 보네 하고 매일매일 걱정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자, 나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아닌 거죠, 그거는. 그래서 길게 볼 때 폴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정말로 알 수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이거는
알 수 없죠. 우리의 걱정들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적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친구입니다. 당신이 내면에 숨겨진 비밀들을 분명히 보기 위해 종이 위에 판단하는, 당신이 적이라고 여긴 사람은 당신의 생각이 투사된 것입니다. 탐구를 통해 투사하는 자를 조사하면 적은 친구가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실 보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숨겨진 것들이 내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죠. 나를 비춰주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 친구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 뒤바꾸기는 삶 전체를 온전히 껴안기 위한 것입니다. 자, 또 뒤바꿔요. 어떻게 하냐면 나는 기꺼이 뭐뭐 하겠다라고 수용하는 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결심하며 마음이 열리고 창조적이 되며 유연해집니다. 현실에 저항하는 마음이 누그러지며 그 상황을 없애려 하느라 헛되이 애쓰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폴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그 문장은 폴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폴과 함께 살겠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폴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폴과 함께 살기를 고대한다 라고 또 문장을 바꿀 수 있어요. 차라리 고대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가 바뀌지 않아도 그와 살기를 기대하는 거죠. 자, 당신은 계속 그와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근데 이게 원래 문장이 폴이 바뀌지 않으면 나는 앞으로 다시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 고통스럽죠. 그 사람은 안 바뀔 것 같고 난 다시는 그 사람과 살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장을 계속 바꿔서 폴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기꺼이 폴과 함께 살겠다. 더 바꿔서 폴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폴과 함께 살기를 고대한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고 원래 문장 또 다른 거 예시를 드려볼게요. 나는 앞으로 다시는 폴에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무시당할 때 이런 문장이 있죠. 자, 뒤바꾸기. 나는 기꺼이 폴에게 다시 무시당하겠다. 나는 폴에게 다시 무시당하기를 고대한다. 고대한다. 무시당하는 걸 수용을 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는 어차피 나를 무시하는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거부하고 당하고 싶지 않아. 싫어. 라고 하면은 그 불편한 느낌들이 자꾸 나한테 생기고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거는 완전 내려놓기라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당신은 감옥에 있어 한 아이가 당신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겠어요? 자, 당신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한 아이가 당신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남은 삶을 감옥에서 보낼 수 있겠어요? 라는 이 질문을 그 폭력범에게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이 지구를 돕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고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 누가 감옥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아,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만약에 아무도 감옥에 없으면 우리는 모를 거예요. 감옥이 어떤 곳인지, 거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누구나 가치 있다. 나쁜 사람의 삶도 우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폭력은 폭력만을 가르칩니다.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가르칩니다. 평화는 평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게는 평화가 완전히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평화롭게 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자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KT가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행동에 대해 부모님이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믿을 때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와, 나는 평생을 숨어서 살았어요. 그다지 평화롭게 들리지 않는군요. 몹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말로 들립니다. 맞아요.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평생 조심하고 두려워하며 산다는 말로 들립니다. 예,
부모님이 여기에 있다면 당신 때문에 부끄러워할 것이란 생각을 믿을 평화로운 이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를 하나만 말해보세요. 자, 부모님이 만약 여기에 있어서 부끄러워할 것이라고 생각을 믿고 평화로운 이유,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이유는 없어요. 평화로운 이유는 없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누가 나를 부끄러워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배우는 건 그 생각을 믿으면 두려워하고 그 생각을 믿지 않으면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배우는 건 당신의 부모는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는 그분들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며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라는 조사되지 않은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에게 비난과 무시를 받았을 때 무시를 받은 적이 있겠죠. 그런데 항상 그것 때문에 남이 나를 비웃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서 못해요. 이걸 했을 때 남이 욕할 수도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그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만 버리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진실이죠. 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즐겨합니다. 내가 내게서 배운 건 너는 그 생각이 없으면 무서워하지 않고 그 생각이 있으면 무서워한다는 거란다. 내가 내게서 배운 건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괴물이 아니라 생각이라는 거란다.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야. 나는 무서울 때마다 내가 무서워하는 건 생각이라는 것을 알지. 자, 우리가 귀신이 나올까 두려워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뭘 무서워하는 거냐면 귀신이 나온다는 생각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직 미래에 대한 이야기, 상대방이 당신에게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당신의 너그러움을 알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끝났습니다. 자, 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다. 사랑을 준다, 남에게 잘해준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걸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그 사람이 나한테 이걸 갚아야 해요. 왜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하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잠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일, 너의 일, 신의 일만 있어요. 우리가 너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거죠. 왜 넌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 난 이렇게 했는데 라고 생각하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과 신의 일에 관여하지 말자라고 마음을 먹는 거죠. 그 순간에. 화를 내거나 두려움이나 슬픔을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니에요. 그럴 때마다 조용히 앉아서 알아차리고 작업을 시작하세요. 이 작업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대상자 폴을 나로 바꾸고요. 폴이 뭐 하지를 않기를 원한다를 폴이 그것을 하기를 고대한다. 내가 그것을 하기를 고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을 바꿔가면서 진실된 문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첫 문장보다 덜 고통스럽고 편한데? 거짓이 고통스러워요. 진실은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담배를 피워야 한다거나 피우면 안 된다고 말하는 관념이 일어날 때 내가 그 생각을 믿고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담배를 피면서 피지 말아야 해요 라는 생각은 벗어나 있는 거죠. 그리고 담배를 안 피면서 피고 싶어, 담배 너무 피고 싶어 했을 때도 현실을 벗어나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게 중독이에요. 피우고 싶으면 피면 되는 거고 안 피고 싶으면 안 피면 되는 건데 그걸 거꾸로 이제 하고 있는 게 중독입니다. 만일 당신이 술이 당신을 병들게 하거나 분별력을 잃게 하거나 화를 나게 한다고 생각하면 술을 마실 때 당신은 질병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술을 먹으면서 이게 나를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별력을 잃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며 병을 마시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몸과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주 어렸을 때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전쟁 났을 때 폭탄이 막 계속 떨어졌어요.
6년간의 전쟁 중에 약 2주 동안 폭탄이 떨어졌고 그 경험 때문에 평생 폭탄을 두려워하고 전쟁을 두려워하며 살았어요. 실제 전쟁을 겪으신 분 중에 환청이 막 들리거나 정신질환을 앓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죠. 트라우마가 생겼죠. 자, KT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믿을 때 당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세요. 폭탄도 떨어지지 않고 집도 무너지지 않았지만 당신은 55년 동안 무서워했습니다. 당신은 이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나요? 오, 예. 그 이야기가 없다면 당신은 누구일까요? 자유로울 겁니다. 아마 두려움으로부터, 특히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어렸을 때 겪었던 트라우마적인 경험 때문에 평생 그 생각을 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움은 과거를 사는 것이에요. 제가 어떤 경험이 있냐면 화장 메이크업을 받다가 뷰러로 이쪽 눈에 살을 딱 찝힌 적이 있어요. 여기를 딱 집었는데 이 정말 눈꺼풀 살이 정말 예민하잖아요. 여기를 정말 세게 탁 집었어요. 정말 온몸에 소름 끼치도록 아팠거든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근데 저는 그날 이후로 계속 이쪽 눈에 뷰러를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갖다 댈 때마다 막 소름이 온몸에 돋아요. 막 가슴이 막 뛰고 너무너무 극심하게 두려워요. 여기 찝힐까봐. 이쪽 눈 할 때도 공포스럽지만 이쪽이 진짜 훨씬 더 공포스러워요. 몸의 기억 때문에. 그래서 그 두려움도 과거예요. 딱 한 번 이 눈이 찝혔을 뿐인데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차례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 이거는 내가 과거를 살고 있구나. 그 일이 또 반복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두려울 때는 요청을 해보자. 뭐라고? 저 사실은 이쪽 눈을 살을 세게 찝힌 적이 있어서 너무 무서워요. 살살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근데 이 요청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요청을 하든 안 하든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거의 이 살을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찝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요청을 하는 게 너무 부끄럽고 어린아이 같다는 생각에 꾹꾹 참았어요. 참으니까 제가 더 두렵고 무섭고 소름 끼쳤어요. 책을 읽으면서 아, 나도 얘기해야겠다. 요청해야겠다. 내가 너무 무섭다고 이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두렵고 무서운 게 있으면 요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게 허상이고 거짓된 것이라는 믿음을 획득을 하셔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자,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어린아이들 특히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고통을 겪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현실을 완전히 떠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벌을 받았어. 나는 나쁜 아이니까 이런 벌을 받을 만해. 이런 취급을 당할 만해. 이렇게 살만해. 라고 고통을 겪을 만한 이유가 있다고 나를 보는 거예요. 자,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까. 나는 예쁘지 않으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라고 하면 이게 현실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진실이 아니야. 나는 충분히 예쁘고 나는 괜찮고 나는 부족하지 않고 안전해요. 근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떠나 있으니까 항상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사는 거죠. 현실은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한데 그걸 보지 못해요. 자신의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척 가장하는 것. 막 내가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많이 하는 척하고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은 매우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선생처럼 행동하는 것은 대개 학생이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움이 없는 척 가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눈 아까 살을 찝혔을 때 두려워하지 않는 척을 했어요. 너무 두려운데. 가장했죠, 제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앞으로 꼭 얘기할 거예요. 이 눈 조심해달라고. 나 너무 무섭다고 얘기할 거예요. 무서운 걸 꼭 참고서 이겨내면 그냥 계속 무서워요. 네. 나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게 심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너의 일 가지고 계속 고통받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 돼. 네가 이렇게 나한테 하지 말았어야 돼. 이게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럼 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용서할까요? 당신의 적을 판단하고 종이에 적고 4가지 질문을 하고 뒤바꿔 보세요.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일이 실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 곧 용서입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다라는 게 어쩌면 진실일 수 있어요. 용서할 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 전에는 진정으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이제껏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껏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끔찍한 일도 없습니다. 어쩌면 내가 상처를 줬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본인은 상처를 준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누구는 상처를 받고 누구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럼 어쩌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방법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깨닫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지만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부모가 나한테 상처를 줬다고 믿고 있어요. 좋은 기억도 기억을 하지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되게 많죠. 하지만 부모님 어때요?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너 키우느라 고생했어 라고.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괄호 열고요. 이 말을 믿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 말은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당신에게 진실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불친절하다고 느껴지면 내 마음은 편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멈춥니다. 나는 나를 보살피고 그 안에서 당신도 보살핍니다. 나의 친절은 궁극적으로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평화에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한없는 사랑으로 말해도 당신은 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점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뭘 했을 때 그 사람이 당신 불친절해요 할까봐 내가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럴 때 멈춰요.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베푸는 친절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나를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들 되게 많아요. 이게 진실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곡해하거나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특히 말이 아니라 댓글이나 카카오톡 같은 거는 문장이 짧기 때문에 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많은 상처들이 상대가 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작업을 통해서 그 문장을 바꿔보고 내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고통스럽냐면 남이 막 나한테 안 해주고 남한테 뭐를 바라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남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위해 내가 변화될 수는 있겠죠. 남이 내 말을 들을 수는 없지만 내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나를 좀 더 들여다보게 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질문입니다. 다소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저게 뭔 소리야 할 수 있는데 천천히 내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 내가 고통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장을 한번 써보면서 그 문장을 이렇게 뒤바꿔 보면서 나로 한번 바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투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나의 힘든 부분을 남한테 자꾸 비춰보는 거야. 여기저기. 툭툭. 내가 화나고 분노나고 짜증나고 우울한 것들이 사실은 모두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 바이런 케이티의 4가지 질문 함께 해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 뵐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